네, 그야말로 최악의 화마가 동해안을 삼켰습니다. 저희도 계속해서 이 산불 관련 특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 김재훈 기상기자와 관련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일단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 일 텐데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먼저 고성 속초 산불을 좀 어제 발생한 시간부터 좀 살펴보면요. 네. 이 어제 오후 7시 17분쯤에 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한 주유소에서 전신주에서 불꽃이 일면서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. 이 당시 고성과 속초에서는 순간 초속 한 25m 정도의 아주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었는데 예. 이 정도의 강풍이면 이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들고 심할 경우에는 이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질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위력적인 강풍이 당시에 불었던 것으로 지금 관측이 돼 있습니다. 예. 따라서 이 강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져가면서 속초 쪽으로 번졌는데 이 속초 시가지까지 불길이 확산을 했고 이 밤 10시에서 11시쯤에는 이 속초 교동과 영랑동, 장사동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약 한 4천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예.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오후 11시 50분경에는 이 다른 지역인 강릉 옥계면에서 또 산불이 발생을 했고 이 산불이 역시 강풍을 타고 동해시로 확산을 했었습니다. 이 산불이 또 인근의 이 실버타운 쪽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입주자가 한 120명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 밖에 이 전날 발생한 인제에서 산불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고 또 지난 2일에 발생한 이 부산 운봉산에서 발생했던 화재가 재발화를 하면서 네. 이 어제 동쪽 지방은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면서 최악의 화마가 핥히고 지나갔습니다. 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이 속초 고성 산불은 이 오전에 주불이 진화가 됐고 오후 한 5시쯤에는 이 강릉 동해 산불도 100% 그러니까 주불이 100% 진화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인제 지역의 산불이 아직 진화율이 85%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어제도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이 야간이라서 지금 시야가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 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 인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는 정도의 이 저지선을 구축하고 좀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좀 대대적으로 진화 작업에 좀 다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인제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제 고성, 속초 산불보다 먼저 발생한 건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하루 먼저 발생했는데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는데 좀 지형적인 좀 그런 요인 때문에 좀 진화 작업이 아무래도 이 강원 영동 그러니까 동해안 지역보다 완전 산간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상 헬기가 아닌 이상은 좀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속초와 강릉 지역에 워낙에 큰 불이 나면서 이 소방 인력이 그쪽으로 좀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인제 쪽으로 배분할 수 있는 아마 이 소방 인력이 좀 한계가 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아마 인제 지역의 불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소방 헬기가 떠야 좀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저희가 이 속초 지역과 좀 강릉 지역 산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제의 이 산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어쨌든 고성 산불로 인해서만으로도 피해는 지금 상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. 피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이번 산불 최악의 산불로 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워낙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좀 더 집계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. 일단 강원도 현장 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까지 이 피해 면적으로는 이 고성 속초 지역이 250헥타르, 그리고 강릉 옥계, 동해 망상 지역이 250헥타르, 그리고 인제 지역에서 25헥타르가 산림에 소실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여의도 면적이 290헥타르 정도 되는데 인제 산불 그리고 강릉, 속초 지역의 산불을 모두 합치면은 여의도 면적의 한 2배 정도에 되는 산림이 소실이 됐고 이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을 하면 한 700
700개 정도, 축구장 700개 정도의 산림이 소실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는데요. 예, 현재까지 산불로 인한 이 사망자는 고성에서 1명이 숨지고 이 강릉에서 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어제 사망자가 1명 더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네. 예. 일단 산불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역시 부상자 역시도 뭐 수십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. 산불에 의한 이 부상자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집계가 1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밖에 속초와 강릉 등지에서 이 주택 한 300여 채가 소실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예.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액이 한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. 앞으로 뭐 이 피해액은 뭐 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속초 시가지로 어젯밤에 불이 번지면서 4천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. 예. 지금은 뭐 주불이 진화가 되면서 이재민들이 좀 속속히 귀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예. 그래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좀 들려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화재 원인이 어제 이제 변압기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변압기가 아니라 지금 개폐기가 원인인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당초 화재 원인이 변압기 폭발로 알려졌었는데 네. 이 변압기가 아니라 개폐기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. 이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최초 화재가 발생한 전신주에 변압기가 없고 이 개폐기 그러니까 밖에 없다.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이 개폐기에서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뭐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개폐기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뭐 영향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기술적으로 폭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따라서 어제 이 강릉, 속초, 뭐 이 동해안 지역에 초속 한 20m의 강풍이 불었는데 네. 이 강풍을 타고 이물질이 이 개폐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스파크, 그러니까 불꽃이 일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좀 살펴볼 것은 뭐 네. 지금 영상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어제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고압 전선이 뭐 마치 줄넘기를 하듯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. 지금 우측에서도 살짝. 네, 그래서 이 심하게 흔들린 고압 전선이 좀 개폐기와 연결된 부분이 좀 느슨해지면서 이쪽에서도 그러면서 전선이 스파크가 노출된 발생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현재까지 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추정만 할 뿐이고 뭐 앞으로 정확한 정부 조사가 이루어지면 예. 좀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겠네요. 네. 그리고 또 불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진 것도 당연히 강풍이 원인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바람이 잦아들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? 네, 뭐 어제 아무래도 뭐 불씨는 뭐 개폐기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대형 화재로 번지게 된 것은 강풍이 원인이었습니다. 지금은 뭐 현재 상황에서는 어제 밤보다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잦아들었습니다. 또 어제 좀 전해드렸었는데 아침에 강풍이 불어서 만약에 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좀 전해드렸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바람이 잦아들면서 이 헬기가 순조롭게 뜰 수가 있었고 또 따라서 이 고성 속초 지역의 산불은 아침에 오전 중에 빠르게 좀 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현재는 강원도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. 현재 뭐 한반도의 어떤 주변 기압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 밤처럼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. 그리고 지금 뭐 풍속이 잦아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밤처럼 바람이 강해질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다만 산불이 난 지역이 바로 옆에 태백산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. 따라서 이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 수 있고 또 상승류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뭐 인제 지역 같은 경우는 불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이 불이 어느 방향으로 확산하기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는 돌풍이 불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. 따라서 좀 아마 오늘 밤에서 내일
오전 사이가 이 산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. 좀 잘 확인을 하고 잔불 정리를 잘 하고 뒷불 감시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저희가 뭐 앞서서 기자의 리포트로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산불이 좀 불길이 좀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이제 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? 이번에도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까? 네, 충분히 있습니다. 일단 뭐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온도가 수백 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 예. 따라서 이 불이 나무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땅속 깊이 낙엽층까지 들어가서 이 땅 속에 불씨가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. 이렇게 땅 깊숙이 들어간 불씨는 헬기가 물을 뿌려도 닿지는 물이 않는군요. 땅 속까지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예.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동해안 지역은 지형이 또 험준하기 때문에 이 물이 잘 스며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땅 속에 이 불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네. 일단 이 땅 속에 남아 있는 불씨는 이 바람이 불게 되면 순간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면서 순식간에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불을 피울 때 보면은 입으로 후후 불면서 그렇죠. 네. 불씨를 살리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바람이 땅 속으로 불어 들어가면 순식간에 불씨가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틀 어제 부산 운봉산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이틀 전에 완진이 됐는데 재발화가 됐습니다. 그럼 잔불이 남아 있었던 거군요. 네, 이틀 동안 이 땅 속에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인데 이 국립산림과학원의 뭐 조사에 따르면 예.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이 땅 속에서 3일에서 길게는 4일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말 그리고 휴일까지는 네. 좀 일단 뒷불 감시를 예. 계속해서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내일 이제 비 소식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. 혹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양인지 궁금한데요. 네, 일단 뭐 비가 내리면은 뭐 말씀해주신 잔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뭐 비가 내리게 되면 잔불 정리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좀 아쉽게도 비의 양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일단 네. 내일 정오를 전후로 해서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이 될 텐데요. 네. 예.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의 양은 한 5에서 10mm 정도 되고 영동지방에 좀 뭐 시원하게 좀 비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영동지방은 이보다 적은 한 5mm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. 네. 일단 뭐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인데 워낙에 비의 양이 적고 또 그간 워낙에 또 메말라 있었던 지역이라서 내일 비가 내린다고 해서 이 건조함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후에는 뭐 향후에 한 10일쯤에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 이때는 이 중부지방까지 비구름이 올라오지 못하고 남부지방에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이 중부지방은 한 적어도 10일 이상은 건조한 상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또 봄철에는 뭐 꼭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에서 양간 지풍이 불지 않다 하더라도 봄철에 워낙 봄바람이 좀 강하게 불기 때문에 네. 당분간은 뭐 중부지방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산불에 대한 경계를 좀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정확히 14년 전에 양양에서도 상당히 큰 산불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동해안에만 좀 대형 산불이 잦은 이유도 좀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기후적인 영향이 뭐 가장 크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동해안 지역은 겨울철 내내 이 북서풍, 그러니까 건조한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는 일종의 팬 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메말라 가는 지역이고 또 봄철에는 역시 고온 건조한 바람, 그러니까 이번처럼 한반도의 기압계가 남쪽에는 고기압 그리고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면 이 바람이 한반도로 몰려서 들어오게 됩니다. 우리가 빌딩 사이에 서 있으면 바람이 쏠리면서 강한 바람이 불듯이 이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에서 한반도로 바람이 쏠려오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는데 이 바람이 기압계가 만들어내는 바람 자체도 상당히 강하지만 이 바람이 이 태백산맥을 넘어올 때는
훨씬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. 산 정상부에서 압축이 되었다가 산을 내려올 때는 마치 둑이 터진 듯이 쏟아지면서 이 국지적으로 돌풍을 만들게 되고 예. 여기에 이 수증기 그러니까 습기를 떨어뜨리고 넘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건조한 건조하고. 바람입니다. 그래서 이 바람을 뭐 양양에서 간성 사이에서 예. 부는 돌풍이라 해서 양간지풍. 양간지풍이라고 하죠. 네, 그리고 또 양양에서 강릉 사이에서 분다고 해서 양강지풍이라고도 불리고 예. 또 어제처럼 이 불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 화풍이라고도 불립니다. 따라서 이 양간지풍이 아무래도 이 동해안 대형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백두대간에는 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이 소나무가 이 산불에 상당히 취약합니다. 이 송진등이 뭐 일단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고 네. 또 이 소나무에서 발생한 이 불씨가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수백 미터, 이게 뭐 수백 네. 미터까지 날아간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. 멀리는 뭐 수킬로미터까지 날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저희 제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불이 도깨비처럼 날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뭐 하고 있는데 네.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동해안의 대형 산불이 잦아질 수 있는 안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.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저희 강원 산불 관련해서 김재훈 기상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